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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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어? 왜? 아빠 공룡 대백과 어린이를 위한 공룡 지침서. 자, 무시무시한 공룡이란, 공룡은 언제 살았을까요? 공룡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무려 2억 6,500만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공룡은 중생대 대부분의 시기에 살았어요. 중생대는 다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지요. 현생 인류는 지금까지 1만 년 정도 지구에 살았으니까 공룡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한 거예요. 트라이아스기. 공룡은 언제 처음 태어났나요? 판게야. 트라이아스기.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등장했어요. 날씨가 덥고 건조했지만 공룡이 살아가기. 고구마 물 먹고 고구마 한 번 먹고. 아니에요? 그럼 트라이아스기 더 읽어줄까요? 공룡이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또 지구의 모든 땅이 거의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판게아라고 불러요. 트라이아스기부터 땅덩어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땅이 움직였대. 땅. 다람쥐라기. 큰 공룡이 많이 살았던 때는 언제예요?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다음인 쥐라기의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났어요.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되면서 사막에도 여러 가지 식물과 나무가 쑥쑥 자랐거든요. 먹을거리가 부쩍 늘어나서 공룡들도 전성기를 이루었지요. 쥐라기 때는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고 넓은 바다가 생겼어요. 더 이상 공룡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백악기. 공룡의 모습이 다양해졌다고요? 백악기에는 땅이 점차 더 많은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백악기가 끝날 때쯤에는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비슷해졌어요. 또한 백악기 때는 점점 더워졌어요. 추워졌다 하면서 계절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추위에 약한 식물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꽃이 피는 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공룡의 생김새도 다양해졌어요. 뿔이 달린 트리케라톱스, 돛이 달린 스피노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이 이때 등장했답니다. 이렇게 했구나. 트리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은 어떤 동물일까요? 공룡의 날쌘 몸집과 생김새는 마치 온혈동물인 조류나 포유류와 같아요. 하지만 공룡은 악어나 도마뱀처럼 피부가 비늘로 덮여있고 알을 낳기 때문에 냉혈동물인 파충류에 속한답니다. 하지만 데이노니쿠스와 벨로키랍트로 같은 공룡들은 온혈동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뼈의 구조나 생활 방식이 온혈동물인 조류나 소유류와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공룡은 냉혈동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온혈동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답니다. 멈추지 않고 조사해보니 오히려 포유류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룡은 수명을 다하기 전에 다른 공룡과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고르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한참 자랄 시기에는 하루에 2kg씩 몸무게가 다른 거? 아니야, 이것이 마음에 들어? 티라노사우루스. 강력한 터.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공룡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공룡의 화석을 봐도 피부색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실 공룡의 색깔이나 무늬는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하지만 결코 엉뚱한 상상은 아니에요. 공룡과 가까운 친척인 파충류와 조류를 참고하지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룡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려낸 거랍니다. 자, 현아 이거, 네가 이거 봐봐. 미크랍토스, 깃털이 있던 공룡으로 꿩이나 청둥오리 같은 동물과 비슷한 색깔이었을 거예요. 렉소비사우루스, 에우오폴로케파루스. 공룡은 얼마나 컸을까? 공룡 중에 가장 몸집이 큰 세이스모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50m였어요. 기차 두량보다 길지요. 그에 뒤지지 않는 거대한 몸집을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100톤이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해요. 무려 코끼리 20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 같아요. 봐봐. 이거 봐봐. 카라마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 갈리무무스, 미크로케라톱스. 자, 고구마 먹을까? 아니야? 언니 해봐, 언니. 크기만큼 무거웠던 건 아니라고요? 새는 몸을 가볍게 해서 하늘을 잘 날기 위해 뼈에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공룡 중에도 뼈속이 비어있는 공룡이 있어요. 뼈속이 비어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코엘로피시스가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덕분에 코엘로피시스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또 대부분의 공룡들은 머리뼈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머리 크기에 비해 가벼웠어요.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머리는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을 거예요. 코엘로피시스, 안킬로사우루스, 페찰콜아툴루스, 아크로칸타루루스, 바로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 언니 해봐. 언니. 공룡은 어떻게 걸을까요? 공룡은 포유류처럼 다리가 몸통 아래쪽으로 곧게 뻗어 있어서 빠르게 걸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다란 몸집도 거뜬히 받쳐주죠. 공룡 중에 사납고 재빠른 육식동물들은 모두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커다란 몸집을 지탱하기 위해 튼튼한 앞발을 가진 공룡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고요. 또 두 발과 네 발을 모두 사용하는 공룡도 있었답니다. 고르고사우루스, 앞발은 매우 작고 뒷발이 잘 발달해 있어요. 에우헬로푸스, 커다란 몸집을 받치기에 네 발로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람베오사우루스,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육식공룡이 나타나면 두 발로 뛰어서 도망갔어요. 공룡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공룡은 식물을 먹는 초식공룡과 물고기나 다른 공룡을 먹는 육식공룡이 있어요. 공룡의 이빨이나 턱 모양, 몸의 형태를 보면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었는지 알 수 있죠. 초식공룡은 공룡 화석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식물의 화석을 보고 먹이를 짐작해요. 그리고 육식공룡의 먹잇감은 그 공룡의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살았던 공룡을 보면 짐작한답니다. 공룡을 잡아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초식 공룡들은 자기 몸에 맞게 식물을 선택. 다 봤어? 이제 안 봐? 다른 거? 자, 더 볼 거야? 아니면 다른 거 볼 거야?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덮어버렸어? 자, 몸 옆에 골침이 있어요. 골침이 뭐야? 골침. 티라노사우루스 렉. 사냥을 시작해볼까? 티라노사우루스 렉. 강력한 턱, 튼튼한 뒷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앞다리 2개. 티라노사우루스 렉. 공룡 공부 이제 그만할까요? 공룡 공부 그만할까요? 배가 빵빵하네요.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